선거에서 지니까 조국 탓, 내 탓한다. 이건 추미애 전 장관 얘기인데요. 글쎄요, 정치권이 다시 조국 소용돌이 혹은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다시 일어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막 중수청을 본인 사퇴의 명분으로 삼으면서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하는데 저건 너무 왜곡이 심하다 해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소회를 좀 밝히는 차제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선거 딱 지고 나니까 평가를 조국 탓이다, 추미애 탓이다, 뭐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길래 요 며칠 전까지 심하게 그 우울증 비슷하게 좀 알았어요, 저는. 이 얘기도 조금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 얘기는 그러니까 재보선에 지니까 참패하니까 조국 탓, 추미애 탓한다. 그래서 우울증을 알았다. 조국 사태가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윤 전 총장 항명 사태가 맞는 표현이다. 추미애 전 장관도 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그렇죠. 추미애 전 장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의원 정도까지가 이제 굉장히 강경한 이제 조국 사수 성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 후임 법무장관으로서 일종의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과의 사실 정면 승부를 일관되게 이끌어가서 결국은 판정패를 당하고 나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저 부분을 추윤 갈등과 조국 사태라는 것이 이번 민주당의 패배 원인으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자신의 법무장관의 과거는 오욕의 역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법무장관으로 재임하면서 한 거라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총장하고 싸운 것밖에 없는데, 결국 싸우다 윤석열 총장이 존재감 키워주고 결국은 자신은 판정패 당하고 내려온 것인데,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그것 때문에 졌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추구해왔던 검찰개혁의 명분, 자신이 지켜왔던 추윤 갈등에서의 윤석열에 대한 징계의 착수에 대한 자기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저는 추미애 전 장관으로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눈길을 끄는 건 열린민주당 유튜브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내년에 대선을 생각해보면 그런 좀 껄끄러운 존재라고 한다면 열린민주당에서는 존재감을 살리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보다 훨씬 더 강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린민주당 TV에서는 환영할 만한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저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민주당 지지층과 친문의 어떤 극성 친문의 분화,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추미애 전 장관이 생각할 때, 저는 저런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옳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마지막으로도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자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법무장관 하면서 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그리고 직무 배제, 그다음에 대한민국 헌전사상 거의 한 번밖에 없었던 것을 자기 임기 동안 수차례 5차례 이상 했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이게 과연 옳았던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 지나가는 분들 먹고 좀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답변을 듣고 한번 저는 그 답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근식 교수님, 추미애 전 장관도 아직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일단 열린민주당 TV에 나가는 것도 좀 이채롭다. 눈길을 끕니다. 최 교수님. 근데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오늘 저 열린민주당 TV에 나가서 저 말을 우울증을 알았다라는 말 빼고도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다. 우리의 이정표다. 이낙연 전 대표도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 이게 어찌 보면 좀 크게 봤을 때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인물들의 친문 구애 아니냐라는 평가도 좀 있습니다. 친문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건 대권에 나가는 사람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쓴 책에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글을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표창장 문제 이런 문제에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부분도 있는데, 오늘 이제 책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약간 조금 더 같이 응원하는 그런 뉘앙스의 글을 쓴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친문 진영의 지지가 필요한 부분을 의식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낙연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에게 좀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반전시키고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친문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조국 전 장관의 출간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마음적으로라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친문들의 어떤 지지를 조금 더 많이 끌어와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누리꾼들은 이렇게 꽤 거친 비판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주목하는 건 다음 화면입니다. 글쎄 조국 전 장관이 책 내니까 뭐 이분들 조국 국서의 공동 저자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지가지 한다는 게 뭐 진중권 전 교수의 말하고 또 뭐라고 혹세무민하는지 살펴보러 잘 팔릴 것이다. 민주당 대선은 이 책으로 물 건너갔다. 그래서 또 바로 맞받아쳤어요. 근데 저도 이현정 위원님처럼 저도 한 부 사보려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판결문이나 이런 거하고 얼마나 다른 내용이 있는지 꼭 사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 책을 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서 이제 책으로 이제 본인 해명을 하려고 한다 이 얘기 하시는데 예. SNS를 하루에 몇 개씩 하시던데 그거 통해서도 해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그죠? 그 참 부지런하게 자숙과 성찰하신다 그래도 그렇게 하루에 몇 개씩 하시는 거 보면 놀랐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서울대에 지금 정 교수가 형사는 조국 전 장관하고 한인석 교수님 때문에 한 명인가 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강의가 제대로 안 돼요. 이 형사법 관련해서. 근데 그런 데 대해서 미안해 하시고 지금 월급 일정 부분 받으시면 이렇게 그 본인이 주장하시던 그런 가치 이런 거 보면 기부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 책 팔려서 하시면 기부 좀 하시면 어떨까. 저는 김호수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 이제 정관 예우 돈을 받았네 마네 이러니까 자문료 받은 것 같고 일부 기부했잖아요. 5천만 원. 예. 청문회 며칠 전에 기부했으니까 저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 뭐 비난을 하던데 김호수 후보자를 보니까 조국 전 장관보다는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기부라도 했으니 근데 여기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한테 미안하니까 서울대에 장학금을 좀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책 팔린 걸로 좀 하신다든가 그런 모습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학생들이 그래서 그 얘기도 하던데요. 조스트라다무스 그 트위터 글을 내주시면 더 잘 팔릴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예측도 되고 그러니까 그 책이 더 쓸모 있지 않을까 이 책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혹평만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아니, 제가 일단 읽어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뭐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일파만파 파장이 좀 정치권에 있는데요. 이 소식 저희가 뉴스탑10 서두에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아까 조국의 시간과 윤석열의 시간 한번 첫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윤석열의 시간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